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정보는요, 혹시 마라톤 지금 내가 가을에 몇 분 기록이 나올지, 혹은 내가 지금 마라톤을 뛴다면 어느 정도 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프코스만 뛰었는데, 혹은 10km만 뛰었는데, 이걸로 풀코스 기록이 예측이 될까? 혹시 내가 이번에 서브3가 가능할까? 아니면은 내가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10km 기록이 좋아지면은 이제 내가 이 기록 때문에 얼마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궁금했던 적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서브3인가 싶을 때 하프코스를 잘 뛰고 나면은 마라톤도 곧 이라는 착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톤 기록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리고 제 결론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예측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하프코스 기록에다가 2배를 곱하고 플러스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해주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러너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프코스를 내가 1시간 12분 30초에 뛰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제 기록입니다. 이걸 2배를 하고 10분을 더하면은 2시간 35분 정도가 나옵니다. 5분을 더한다면은 2시간 30분 정도가 나오겠죠.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체력보다 내 희망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후반부에 내가 체력이 있거나 혹은 내가 충분히 훈련이 된 경우에는 이대로 밀고 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연료의 고갈, 그 다음에 피로의 누적, 그 다음 환경의 변수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클래식한 방법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꽤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어느 정도의 훈련을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 2번째 방식입니다. 리겔 혹은 라이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거리 변환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기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되게 어렵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T2는요, 예측하고 싶은 거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T1은 기준 기록, 그리고 초 단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원래의 거리 분의 예측하고 싶은 거리 곱하기 1.06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10km를 뛰었던 기록 분의, 그 다음에 42.19라고 하면은 아마 4.21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곱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기록에다가 그걸 곱하고 거기에다가 지치니까 1.06, 6% 정도 내가 시간이 더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곱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기록을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km를 33분 40초에 달린 저의 기록을 넣어보면요, 마라톤 예상 기록은 2시간 37분 39초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뭐 33분 20초까지 뛰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넣게 되면은 아마 2시간 33분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공식의 예측 오차,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용어인데요, M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기록과 이 예측한 공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대략 380 정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방법 중에, 첫 번째 거 제외하고요,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방법 중에서 가장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체력, 환경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계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록에 근거해서요.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은 여기에 그래도 이것도 물론 완전 부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서브3 기준을 삼을 때 39분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10km 40분을 달리는 주자의 예상 기록을 넣어보면은 3시간 4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학적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훈련 내성,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적 상한선을 제시해 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라고 하는 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트라바라는 앱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앱을 살펴보다 보니까 스트라바의 그 데이터 중에서 2시간 47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2시간 40분 후반 그 주자에서 3시간 30분 주자까지의 그 데이터를 수합을 합니다. 300명의 데이터를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탈리아 과학자 탄다? TANDA라는 과학자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8주간의 훈련 거리와 평균 페이스, 그리고 기록, 이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상 페이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예상 페이스라고 하는 공식을 제가 여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넣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통해서 하면요, 중요한 변수가 또 생깁니다. 뭐냐면은 주간 훈련 거리가 중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치면요, 주간 거리 200, 그 다음에 평균 페이스 5분을 넣었을 때 예상 기록은 2시간 41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측 오차는 250 전후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거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그래도 훈련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의 기준이 주간 훈련 거리가 50에서 100 정도 사이, 그 다음에 기록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47분 요 사이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 공식 이거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계산기 두드려서 넣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바에서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그 예측 폼에는 요 방식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네 번째로 얘기해 드릴 분은요, 네 번째로 얘기해 드릴 공식은 because on, 하여튼 요 모델입니다. 여기 저 한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걸이나 혹은 리겔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레이스 기록 1개 혹은 2개 플러스 주간 평균 거리를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 1은 1개의 기록 플러스 주간 거리, 모델 2는 2개의 기록 플러스 주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도 챗GPT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공식에 넣는 게 널려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 기록을 넣어봤더니요, 33분 40초, 그리고 주간거리 200을 넣었을 때 마라톤 예상 기록은 2시간 25분 53초가 나왔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 모델은 기록이 빠르고 훈련량이 많은 주자에게 과도한 기대치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만큼 버티는 걸 감안해서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리겔과 이 공식의 사이로 보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 오차는 208 정도로 리겔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자주 보셨을 것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가민의 VO2 맥스 기반 예측, 그리고 플러스 잭 다니엘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바로 요 제목인데요, 러너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숫자 VO2 맥스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몸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심폐 능력과 체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민이나 코로스 같은 러닝워치에서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예상 마라톤 기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요, 잭 다니엘 교수님이고요, 러닝 포뮬러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거에 의하면은 제가 가민에서 저한테 보여주는, 요새 애플워치나 이런 스마트워치는 다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VO2 맥스가요, 저는 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9를 잭 다니엘의 교수님의 포뮬러에 넣어주면요,
마라톤 페이스는 대략 3분 42초. 전체 기록으로는 2시간 37분 정도 수준이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훈련이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치만 VO2 max는 기초 체력 스펙이고 마라톤은 그거를 얼마나 훈련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VO2 max가 아무리 높아도 유지력이 떨어지거나 마라톤 경험이 부족하면은 훨씬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그것보다 잘 나왔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VO2 max는 이론적인 최대치, 실제 마라톤 기록은 훈련과 경험이 만든 현실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VO2 max는 저는 69가 나오는데요. 가민에서 제 추정치는 대략 2시간 30분, 2시간 28분까지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2시간 37분이었는데 2시간 28분, 30분이 왜 나오냐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요. 요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제가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가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추를 하느냐라고 찾아봤더니 VO2 max를 유추할 때 먼저 크게 4가지를 가져옵니다. 달린 거리, 달린 속도, 그 다음에 심박수 반응, 그 다음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같은 기본 정보를 다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5km를 4분 페이스로 달린다고 해도 심박수가 150이냐 180이냐에 따라서 심폐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민이나 이런 스마트워치들은 이런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숨은 추정치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가민은 내가 차고 다니는데 VO2 max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많이 안 뛰셔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VO2 max가 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운동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 그 다음에 GPS가 정확하게 잡힌 상태. 그 다음에 심박수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민이 그걸 토대로 해서 VO2 max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민 워치에 나오는 예상 마라톤 기록은 VO2 max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때려 넣거든요. 그래서 제 VO2 max가 69일 때 가민은 조금 더 빠르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잭 다니엘의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훈련의 상태와 회복 정도를 반영해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참고만 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이제 마라톤 기록을 유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게 뭐냐?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낮습니다. 두 번째, 클래식 방식은요. 직관적이지만 희망이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스트라바를 기준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4시간을 넘어가거나 혹은 지나치게 빠른 주자에게는 적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커스라고 하는 거는요. 훈련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 그치만 너무 많은 거리를 뛰는 사람에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가민은 VO2 max를 기반으로 측정하고요. 개개인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심박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 페이스에서 안 지치네? 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치를 하늘 끝까지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박수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모든 예측은 조건이 완벽할 때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금 내 컨디션, 코스, 날씨, 회복의 상태가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예요. 그래서 마라톤 기록을 예측하는 거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치만 너무 빠른 수치가 나왔다고 흥분하거나 예상보다 늦게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동아 마라톤을 뛸 때까지 제가 2시간 28분에 뛴다는 예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식은 과거의 데이터로 만든 평균값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레이스는 새롭게 쓰여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다면 이 예측치들을 참고해서 그냥 페이스 전략을 세우는 데 적용만 하시면 좋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뭐가 가장 정확하냐고요?
저는 사실 클래식 방법 플러스 5분을 가장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